용하다는 병원을 모두 찾아다녔어요. 인터넷에서 집중 잘하는 법 영상도 엄청나게 공부했죠. ADHD 진단을 받고 콘서타도 먹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일상이 힘들더군요. 뭔가에 미친 듯이 꽂혔다가 금세 시들해지고 루틴을 만들어도 계획 짜는데 시간 다 날리고 막상 지키지도 못하고 모임에 갔다 오면 진이 빠져서 며칠 동안 피곤하고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뭔지 몰랐어요. 저처럼 힘든 분들께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AUDHD 뇌일 가능성이 높아요. AUDHD는 자폐 스펙트럼과 ADHD를 동시에 가진 상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개념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실제로 ADHD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자폐 특성을 함께 가졌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이 사실을 먼저 알고 미국 최신 해결 방법을 내 생활에 접목하면 평생 나를 힘들게 하던 자책감이 사라지고 그동안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왜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건지, 어떤 걸 보면 내가 AUDHD인지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미국의 논문을 보고 시행착오하며 알게 된 한국인에게 잘 맞는 저만의 꿀팁 해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창을 100개 정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라도 버벅거리기 시작하죠. 펜 소리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결국 화면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게 돼요. 이게 AUDHD 뇌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ADHD와 자폐, 이 두 개의 운영체제가 동시에 최대 성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ADHD는 무조건 새로운 도로로 쌩쌩 달리고 싶어하는 충동적인 운전수거든요. 신호등도 귀찮고 지도도 보기 싫고 그냥 빠르게 달리고 싶죠. 자폐 성향은 정해진 경로만 고집하는 깐깐한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길로 가야 해, 바꾸면 안 돼 하면서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경고음을 계속 울리죠. 이 둘이 한 자동차 안에 있는 거예요. 운전수는 새로운 길로 빨리 가보자고 하고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매일이 이 상태예요. 피곤한 게 당연하죠.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이상한 성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건데요.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를 받는 청소년의 83%에서 자폐와 ADHD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해요. 또한 존스 홉킨스 대학 케네디 크리거 연구소는 뇌 영상 촬영을 통해 이게 단순히 두 질환이 겹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두뇌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상태라는 걸 밝혀냈죠. 저도 성인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그냥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부터 ADHD만으로 내 일상이 설명되지 않았던 분이라면 집중해 주세요. AUDHD를 모르고 지나쳤던 원인을 알면 고칠 수가 있거든요. ADHD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하는데도 나는 왜 좋아지지 않을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ADHD만 보고 자폐 특성을 놓친 경우죠. 본인도 주변도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지나쳤을 수 있어요. 불과 5분도 안 되는 우리나라 진료 특성상 아무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라도 모든 걸 알아차리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자폐라고 하면 아직도 교실에 들어눕는 아이 아니면 말을 전혀 못하는 중증 장애만 떠올리는데요. 이건 심각한 오해라고 해요. 오히려 자폐 스펙트럼의 대부분은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합니다.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죠. 그냥 왠지 남들보다 많이 힘들지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인 분이 더 많아요. 지금부터 1번부터 5번까지 AUDHD의 강력한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화면 캡처를 해두면 나중에 보기 편하실 거예요. 신호 1. 속마음은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겉모습은 까칠한 표정. 사람들과 있을 때 속으로는 들떠서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겉으로는 무뚝뚝한 표정이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많거든요. 제 머릿속에서는 와, 저 사람 너무 매력적이다.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얼굴은 완전 무표정이죠. 무슨 일 있어? 기분 좀 풀어.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속으로는 엄청 신나 있는데요. 반대의 상황도 있었어요. ADHD 뇌는 대화할 때 남의 말을 자주 끊고 집중을 잘 못하죠. 자폐 뇌는
뇌는 눈 맞춤이 불편하고 대화의 수면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 둘이 같이 있으면 비언어적 소통은 전혀 안 되고 눈동자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대화의 맥락을 다 놓치. 저는 이런 상황을 수천 번 겪으면서 유머로 넘기는 생존 기술을 익혔어요. 어색해지면 웃기는 말 한마디 던지고 살짝 빠지는 것. 물론 아무도 웃지는 않지만 케임브리지 자폐연구센터에서 이런 생존 전략을 사회적 위장, 마스킹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신의 신경 다양성 약점을 숨기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평범한 척 연기하는 거죠. ADHD의 충동성과 자폐의 사회성 부족을 동시에 숨겨야 하는 이중 마스킹은 훨씬 빠르게 두뇌를 탈진시킨다고 해요. 반복되면 극심한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신호이 뭔가에 꽂히면 멈출 수가 없는데 동시에 마무리도 못합니다. ADHD 뇌는 흥미가 생기면 과몰입하죠. 그런데 금세 지루해하고 끝을 못 내요. 벌려놓고 마무리 안 된 것만 산더미예요. 자폐뇌는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하죠.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미룰 만큼 파고들어요. 그리고 시작한 건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ADHD 뇌가 새로운 걸 보고 충동적으로 시작하죠. 신난다. 이거 재밌겠는데? 그런데 금방 질려서 다른 거, 또 다른 거. 어느새 20개 마감 못한 일이 쌓이죠. 하나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자폐뇌가 압박합니다. 시작한 건 반드시 끝내야 해. 끝내지 못한 20개가 머릿속에서 인터넷 창처럼 열리며 스트레스를 주죠. 결국 극도의 짜증, 분노에 이은 멜트다운이 찾아와요. 멜트다운은 신경계가 과부하 상태에 빠져서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냥 화난 거랑은 다르죠. 뇌가 처리 한계를 넘어 말 그대로 터지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신경인지 연구에 따르면 AUDHD 뇌는 실행을 할 때 강점과 약점이 극단적으로 갈린다고 해요. 이를 가시밭길 프로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찾는 ADHD 회로와 예측 가능한 마무리를 통해서 안정을 느끼는 자폐 회로가 머릿속에서 정면 충돌하는 거죠. 신호 3. 감각이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예민합니다. ADHD는 자극이 너무 많아지면 감정이 예민해지죠. 자폐는 특정 감각을 극도로 피하거나 반대로 강하게 끌립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감각 예민성이 폭발적으로 커져버린다고 해요. 저는 사람이 많은 곳, 지저분하고 더운 곳, 날카로운 소리가 큰 곳이 있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도망치고 싶어지더라고요. 냄새에도 엄청나게 예민하죠. 학창시절 생물 실험실 냄새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 냄새 지금 상상만 해도 토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감각도 있어요. 따뜻한 물이 내 몸 전체에 뿌려질 때, 피아노 소리가 조용히 나올 때, 이때는 온몸이 편안해지죠. 이런 문제의 원인은 소리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보통 사람보다 배경소음이 훨씬 크게 들리죠. 카페에서 친구와 이야기할 때 옆 테이블 소리, 에어컨 소리,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가 친구 목소리와 비슷하게 크게 들려요. 친구 말에 집중하려 하지만 계속 다른 소리로 새고 말죠. 이런 현상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오면 완전히 방전된다고 해요. 존스 홉킨스 의대 티어트 모스토프스키 교수님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AUDHD 환자의 감각 제어 신경 연결망은 보통 사람과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ADHD로 인해 소음을 걸러내는 필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폐로 인해 특정 소리가 뇌에서 몇 배나 커지는 거죠.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듣는 사람 귀 바로 옆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것과 같다고 해요. 신호사, 루틴이 필요한데 루틴이 짜증나요. ADHD 뇌는 지금 바로 충동적으로 움직이죠. 지루한 규칙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폐 뇌는 구조, 반복, 루틴으로만 움직이죠.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이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ADHD는 견디지 못합니다. 아, 지루해 나가자. 충동적으로 약속을 잡고 사람을 만나죠. 그런데 얼마 못 가 감각 과부하가 일어나요. 자폐뇌 배터리가 0이 되죠. 집에 가야겠다. 너무 피곤해. 하며 집에 돌아옵니다. 편히 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번엔 ADHD 뇌가 켜집니다. 아까 있었던 상황이 자꾸 생각나죠. 내가 아까 너무 심한 말을 했나? 내가 눈치 없이 굴었나? 친구가 나한테 화난 건 아닐까? 수백 번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이 재생되죠. 정말 짜증날 정도로 피곤해져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지독한 피로감은 전두엽의 대사 비용 문제라고 합니다. 새로움을 쫓으려는 뇌와 통제하고 예측하는 뇌 사이에서 끊임없이 스위치를 켜고 끄는 과정이 두뇌 에너지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빨리 소모한다는 거죠. 신호 5. 시간 감각이 아예 없습니다. ADHD는 일을 시작하는 게 안 되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릅니다. 자폐 뇌는 어떻게든 끝내려 해요. 한번 집중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둘이 합쳐지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요. 어떤 일이 얼마나 걸릴지 감도 못 잡죠. 30분이면 될 것 같은 일에 3시간 지나 있고요. 반대로 3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30분 걸릴 줄 알고 시작하죠. 알람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알람을 5개씩 맞춰놓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감이 없는 상태를 시간맹이라고 하는데요.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 없이 글을 못 보듯이 ADHD 뇌는 시간을 감지하는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하죠.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저는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해서 일하는데 누가 말을 걸면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ADHD 뇌가 쉬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빨리 다음 거 하자. 일을 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휴식이 필요한데 ADHD 뇌가 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결국 쌓이다가 한꺼번에 폭발할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거나 포기해 버리는 거죠. 존스 홉킨스 대학의 마크 모온 박사 연구팀은 이걸 고차원적 실행 기능의 충돌이라고 밝혔어요. 시간맹은 ADHD에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건 자폐의 소음. 이 둘이 합쳐지면 뇌가 파업하는 셧다운 상태가 자주 일어나게 되죠. 셧다운은 멜트다운과 반대로 뇌에 과부하가 와서 모든 기능이 꺼지는 걸 말해요. 말도 안 나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게으른 게 아니라 뇌가 재부팅 하는 중이라고 해요. AUDHD 신호 5가지를 알고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의지로 이겨낼 거야. 두 개의 뇌가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데 노력만으로 이기려 하면 소용이 없죠. 더 빠르게 탈진할 뿐이에요. 저도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요. 결과는 번아웃만 맞아서 며칠 동안 누워 있기만 해. 또 하나 꼭 말씀드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알려드린 5가지 신호로 자가 진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AUDHD의 경계는 굉장히 모호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오늘 영상은 혹시 나도 이럴 수도 있겠다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예요. 제가 써보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미국 논문 해결법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적어두세요. 포스트잇에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해야 할 딱 하나의 행동만 적습니다. 시간, 계획, 순서 다 빼고 오직 행동 하나만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것, 물 한 잔 마시처럼요. 이것만으로도 뇌의 시작 과부하를 막는 첫 번째 물리적 스위치가 된다고 해요. 두 번째, 전환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일과 일 사이에 10분짜리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강제로 넣어주세요. 쉬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뇌 스위치를 끄는 시간이라야 해요. 절대 폰을 보면 안 됩니다. ADHD 뇌가 릴스 잠깐만 보자 라고 유혹해도 10분 동안 멍 때려보세요. 오후 집중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질 거예요. 세 번째, 감각을 회복시키는 루틴을 하나 꼭 만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물 샤워예요. 10분 넘게 따뜻한 물을 맞으며 혼잣말도 하고 콧노래도 부르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산, 가죽 공방 만들기 등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미리 충전하는 습관. 이 루틴 하나가 번아웃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자폐라고 생각해 본 적 평생 없는데요. 아마 대부분이 그러시겠죠. 한국에서 자폐 진단은 어릴 때 중증인 경우에만 내려지니까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의 더 많은 수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느끼는 분일 거예요.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뇌의 특성이 다른 분은 상당히 많으니까요. 내가 ADHD라고는 생각했는데 자폐까지 있다면 일상생활 가능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죠? 내 두뇌의 특이점을 알았다고 미리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AUDHD가 있지만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은 많으니까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리처드 브랜슨 회장 등이죠. 우리가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예요. 방법을 알면 자책도 줄어드니까요. 저는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40살이 넘어서야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죠. 사람 만나고 집에 오면 며칠을 드러눕고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저 자신이 너무 한심했고 친구와 대화할 때 집중이 안 되면 산만함을 누르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저를 닮아서인지 제 딸도 어릴 때부터 산만했죠. 항상 물건을 잃어버리고 학교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잠시도 책상
옥상에 앉아있지 못했어요. 못난 제가 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더 혼내면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혼낼수록 아이는 더 산만해지고 성적도 떨어졌는데 그땐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미국 연구 논문을 미친 듯이 찾아 공부하고 나서야 그게 완전히 틀린 방법이란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두뇌의 특성을 알고 난 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방법을 바꿨죠. 3개월 뒤 딸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도 하면 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5가지 신호를 들으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인데 너무 똑같아 하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느낌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특성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 전체 영상 내용을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폐와 ADHD는 같은 유전적 뿌리가 있어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 둘이 결합하면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특유의 모순적 상황이 발생해요. 셋째, 이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반복되는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2가지 뇌 알고리즘이 부딪힌다는 걸 이해했다고 해도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잡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저는 딸이 아빠 나도 하면 되네 라고 말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그 중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 미국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집중 생산성 루틴이 있습니다. 뇌과학에 기반한 이 루틴을 적용하니 한 번도 분 이상 앉아있지 못하던 딸이 스스로 책상에 앉기 시작했. 그 방법은 이 영상에서 이어나갈게요.